윗 그림은 도마뱀과 말의 실루엣이다. 표현상의 특징. 그러네. 도마뱀은 위에서 본 건데 말은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렇지. 보통은 이렇게 그릴걸? 도마뱀 옆에서 본 것처럼 그리진 않죠.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는 화가들이 진을 친 곳이 있다. 테르트르 광장이다. 이곳의 화가들 중에는 검은 종이를 오려 관광객의 얼굴을 만드는 실루엣 작가도 있다. 그의 작품은 죄다 모델의 옆 얼굴만 담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정면으로 실루엣을 표현하면 눈, 코, 입의 생김새를 알 수 없고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대상의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걸 프로필이라고 한다.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측면 이미지, 어이구야.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것을 프로필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성품이, 프로필 우리는 저기 뭐지? 몇 년도에 뭐 했고, 어디 졸업하고 이런 거 프로필인데요. 한 사람의 성품이나 양력에 대한 미디어의 단평을 프로필이라고 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미술에서의 프로필은 사람의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묘사해서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 그림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프로필이라고 한다. 프로필이란 단어 엄청 중요한가 보네. 한, 둘, 셋, 네 줄, 다섯 줄에 걸쳐서 이야기해 주니까. 서양에서는 중세 말에서 프랑스 르네상스 무렵 이런 프로필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프로필 초상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이제 재미있는 거 체크하러 갑시다. 동양에서는 프로필 초상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옆 얼굴 안 그려? 앞에 정면 얼굴 그린다는 얘기지. 특히 중국에서는 정면상이 대상의 인품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초상 장르다. 동양, 특히 중국에서는 정면상을 그렸습니다. 서양에서도 정면상이 그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빈도로 보면 중국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이런 차이, 어떤 차이? 왼쪽 서양의 초상화는 측면을 그리고 동양의 초상화는 정면을 그립니다. 밑에 교과서 날개 활동, 동양과 서양의 초상화에서 정면과 측면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빨간색으로 체크. 서양에서는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내기 위해 측면상을 선호했고, 동양에서는 인물의 인품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정면상을 선호했습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달랐던 거지. 밑으로 내려갈게요. 동물의 이미지를 떠올려 봅시다. 동물을 그릴 때 앞면, 옆면, 윗면 어느 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일단 말은 보통 옆에서 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기에서 은근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뭐냐면 요거야. 옆에서 본. 저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놓치기 쉽지만. 도마뱀을 그려보면 위에서 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렇듯 동물을 떠올리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된 전형으로서의 면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된 전형으로서의 면이다. 사람은 어떻게 그려? 앞에서 그려, 옆에서 그려. 앞에서도 그리고 옆에서도 그리고 다르네.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면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이제 또 살펴봅시다. 고대 이집트.
영국 박물관에서 소장한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의 주인공은 지금부터 3,4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집트 귀족입니다. 얼굴과 다리는 환장하겠네. 얼굴과 다리는 측면에서 본,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립니다.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구성 또는 자세지만 이 그림은 해부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야.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의 벽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 이러한 다시 체크, 혼합 형식은 우리의 인간이 신체 부위에 따라 앞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옆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다가 또 쓰자. 뭐라고? 앞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앞면, 가슴, 눈. 옆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얼굴, 다리. 우리가 네 발로 지상을 돌아다닐 때에는 아마도 옆면이 우리의 대표적인 이미지였겠지만 진화해서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가슴과 배가 드러나 옆면과 앞면이 동시에 이미지면이 된 것입니다. 오, 여기 두 개의 경쟁적 이미지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진화해서 두 발로 걸어다니며 가슴과 배가 드러난 거다. 옆면과 앞면이 동시에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전형적인 면이 두 개다. 전형적인 면이 두 개인 이유는 뭐라고? 진화해서 걸어다니면서. 오른쪽에서 살펴볼게요. 동물과 사람이 갖는 전형적인 면에 동물은 대개 옆, 앞, 위 하나의 이미지면이 떠오르고 사람은 옆과 앞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밑에 교과서 학습 활동. 사람이 옆면과 앞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지니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발로 걷다 두 발로 걷게 되면서부터.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게 되면서부터. 가슴과 배가 드러났기 때문에.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막 여러분 어렸을 때 만화책도 있고 TV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이집트 신화에 관련된 책 같은 거 읽어본 적 있어요? 알겠습니다. 북유럽 신화는 어때? 관심 별로 없나? 왜 토르하고 로키 있잖아. 걔네들 보면 집안 개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읽으면 재밌어요. 그렇다고요. 됐고. 그리고 놓치기 쉬운데요. 중요 포인트가 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한 사람을 그리면서 앞을 그린 부위가 있고 옆을 그린 부위가 있는데 요거 체크. 귀족이야. 귀족만 이렇게 두 가지 면을 섞어서 하층민은 한쪽 면만 그려. 빨간색은 뭐 중요해서 그렇기도 하고 시험 포인트가 되기도 해서 빨간색인 거예요. 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정면상이나 측면상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그린 것이다. 석양에서 프로필이 많이 그려진 것은 백인과 흑인의 경우 해부학적으로 구조상 옆에서 볼 때 얼굴이 특징이 잘 드러난다라는 점, 실루엣이 잘 드러난다. 그리고 대상의 포치라는 옆에 단어 뜻, 넓게 늘어놓는다. 형태의 포치에 유리해 정면상보다 얼굴의 명확한 재현이 쉽다는 점. 고대 로마에서 주하의 황제의 얼굴을 새길 때 항상 측면을 새긴다라는 전통 등이 작용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얕은 부조로 얇은 면에다가 이렇게 높낮이를 줘서 조각을 하려면
측면상이 제작에 훨씬 용이합니다. 일단 또 체크하러 갈까요? 어디에? 서양에서는 프로필을 많이 그립니다. 얼굴 특징이 뚜렷이 살아나니까. 얼굴이 재현이 쉬우니까. 고대 로마 황제의 얼굴 새길 때 측면 새긴 전통이 있었으니까.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서양에서는 프로필, 옆 얼굴을 더 많이 그렸다. 측면상을 더 많이 그렸다. 이처럼 인간은 두 개의 경쟁적인 측면,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 무엇? 정면 대 측면.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지닌 까닭에 동서양에서는 모두 이 둘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부분 측면상이 발달했었다. 부분 측면상. 이건 뭐예요? 정면, 측면 둘 다 그리는 거지.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본 고대 이집트 벽화의 경우, 잠시만요. 고대 이집트 벽화 무슨 색이었었지? 보라색이었지. 고대 이집트 벽화의 경우 그리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봉합하는 방식. 요거 고대 이집트 벽화.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봉합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두 가지 면을 나타냈다라는 것이다. 자, 이유는 뭡니까? 이거야. 첫 번째, 대부분의 벽화가 무덤 벽화이기 때문입니다. 무덤 속에서 주인공은 내세에서도 이승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냥하고 잔치를 벌이며 살 것이다. 무덤 속 주인공은 죽어서도 살아있어야 돼. 주인공이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상으로 그려지면 원근 표현에 따라 사지 가운데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아예 안 보일 수도 있다. 사냥하면서 해야 되지. 사냥하는 모습을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릴 건데 정면에서 그리면 이 팔이 작아. 그러면 앞에서 실제로 보면 팔이 이렇게 작아져 있는데 우리의 고귀하신 파라오 황제께서 팔이 한짝 잘못되어 있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한 팔을 그려줘야 돼. 그래야 저승에서도 사냥하고 놀 거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상으로 그려지면 원근 효과에 따라 사지 가운데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아예 안 보일 수 있다. 체크. 보이는 대로 그렸을 때의 문제점이야. 보이는 대로 그렸을 때. 그래서 원근 표현 밑에다가 이렇게 써야 돼요. 원근 표현. 보이는 대로 그림. 보이는 대로 그리면 팔다리 중에 안 보이거나 작아질 수가 있어. 부위가 멀리 있거나 다른 것에 겹쳐져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작거나 없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그게 문제야. 자칫하면 사자, 죽은 자는 작은 팔을 가지고 혹은 사지 가운데 하나 없이 내세를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체크.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상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쓸까요? 뭐라고?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았다.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았다. 얼마나 불편할까. 이처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일체의 일부를 작게 그려놓는 것은 원근법에 따른 불가피한 시각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의 크기를 줄여버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체크할게요. 원근법을 따른 여기는 체크할게요. 원근법에 따른 불가피한 시각적 표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 번만 더 쓸게요. 보이는 대로 그린 그림은 불균형이고 파괴다.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건 불균형이고 파괴되는 거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시각상이 아니라 개념상의 바탕을 둔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냥 같이 체크할게요. 시각상이 아니라 개념상의 바탕을 둔 것이다. 즉,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 그대로, 아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파라오, 우리 귀족의 팔 양쪽 크기 똑같거든. 이런. 시각상이 아니라 개념상의 바탕을 둔다. 즉,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아는 대로 그린다. 시각상이란 따르게 체크할게요. 시각상이란 시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다. 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위치에 따라 실제보다 더 크거나 작아 보이듯 주체가 본 그대로의 상을 나타내는 거다. 반면에 개념상은 시각적으로 모순되더라도 알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대상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 실제 그 형태나 모양이 어떠한가에 관심을 둔 이집트 벽화는 체크. 이집트 벽화는 시각상보다 개념상을 더 중시한 그림인 것이다. 아는 대로 그리는 겁니다. 이제 옆으로 또 다시 올게요. 왼쪽에 또 살펴보시면 왼쪽에 시각상의 개념, 시각상과 개념상의 개념과 특징. 여기 빨간색 네모. 요거 외워두는 겁니다. 요거 외워두는 거다. 다시 시각상, 시각적 경험. 본 그대로. 보이는 것 재현. 개념상은 알고 있는 사실, 명확하게 전달. 사물의 실제 형태나 모형에 대한 인식, 아는 대로. 아는 것을 전달합니다. 아는 것을 전달합니다. 아는 것을 전달한다. 됐을까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근데, 동양, 서양,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원근법에 익숙한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이처럼 개념상을 중시하여 그린 이집트 그림의 표현이 어색하게 보인다. 일단 체크. 원근법에 익숙한 오늘의 시선에서 보면 개념상 중시한 이집트 그림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근데 아까 제가 물어봤었을 때 여러분들 방금 물어봤었죠.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더 익숙할 거라고. 근데 요거 체크. 빨간색으로 체크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미지를 표현할 때 개념상에 기초한 형태 이해가 강하게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는 대로 그려. 개념상을 그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왜 내가 시각상 보이는 대로 그려요 라고 대답했다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해서. 학교 미술 교과서 혹시 있니? 있죠. 거기 이렇게 그림 쭉 넘겨보면은 다 원근법에 그려진 그림이 훨씬 많아. 그래서 그래. 익숙해서 그래, 익숙해서. 원근법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따로 받지 않았다면 말이다. 제가 올해 취미로 그림 그리기 막 유튜브 보면서 따라 하는데 어떤 사람 수업을 듣던 간에 첫 수업은 선 이렇게 이런 거 연습하고 그 다음이 무조건 원근법, 1점 소실법, 2점 소실법 그거야. 어디든 그거더라고. 이렇게. 원근법을 표현하는 훈련을 따로 받지 않았단 말이다. 일예로 우리나라의 민화의 책거리 그림을 보면 책장이나 탁자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길이가 같은 것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옆에다가 또 쓸까요? 예. 원근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근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탁자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며 저 멀리 있는 바다를 보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테이블을 보통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창문도 멀리 있는 창문이면 이렇게 창문이 먼 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게 이렇게 1점 소실되게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님들한테 자 여기 앞에 있는 탁자 좀 그려주세요 하면 오이야 그냥 이렇게 그린다. 건물을 그린 그림도 마찬가지다. 보이는 대로 그린다면 뒷부분은 짧게 그려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그리지 않는 게 더 많다. 이러한 사례, 어떠한 사례, 우리 민화 같은 사례, 우리 조상님들이 건물 그릴 때 이러한 사례, 개념상으로 표현한 건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 철저히 시각상의 의존의 대상을 묘사하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났다.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유럽에서는 시각적 경험에 의존해서 그렸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적 사실성이 서양 미술의 고유한 표현상 특징이 되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 미술의 1차적인 기능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여기 빨간색 체크.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게 미술의 1차적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 미술의 1차적 기능은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아는 대로 그리는 거구나. 이것은 왜 완벽한 시각적 사실성의 표현이 오직 유럽에서 그것도 특정한 시기에만 발달했고 현대에 들어서 추상화 등이 나타나 그 전통마저 무너버렸는지에 답이 된다. 미술의 기능은 보이는 대로 원근법 맞춰서 그리는 게 1차적 기능이 아니라 미술이라는 건 원래 아는 걸 그리는 거야. 미술의 보편적인 기능은 무엇보다 시각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암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다. 다시 빨간색 체크. 미술의 보편적인 기능은 사실적 재현이 아니라 암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다. 시각적 사실성의 의지에 표현하는 건 수많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거다. 오른쪽 정리된 거 볼게요. 우리나라 민화 등 책거리 그림은 시각상과 개념상 중 어떤 겁니까? 이미 알고 있죠. 우리나라 민화의 책거리 그림 개념상이지, 개념상. 책거리 그림은 사물의 앞뒤 길이가 그려져 있다. 같게 그려져 있다. 원근법에 따라 그린 거 아니다. 실제 형태를 표현했다. 개념상을 강조한 그림이다. 그러니까 저기 누구야? 유치원 애기들한테 그림 그리라고 하면 사람이랑 집이랑 크기가 똑같은 거야. 걔네들은 아는 대로 그리는 거니까. 미술의 기능 1차적인 거 요거 빨간색 체크였죠. 미술의 1차적 기능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미술의 보편적 기능은 시각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암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거다. 오, 유치원 애들, 에이, 원근법이 없어. 그러면 안 돼. 너는 개념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유치원 아이한테 너는 미술의 1차적 기능에 굉장히 충실한 훌륭한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다음 페이지. 여기는 왜 흑백으로 되어 있지? 괜찮아? 자, 이제 다시 고대 이집트 벽화로 다시 눈길을 돌려보자. 우리 보라색으로 칠하고 있었죠?
사람을 그린 것임에도 정면과 측면의 봉합이 아니라 어머 여기 볼게요. 정면이나 측면 어느 한쪽에서 본 사실적 묘사를 한 그림도 있어. 이러한 그림들도 있어. 제목이 위에 뭐예요? 악사와 무희, 신분이 낮은 사람이야. 바로 한쪽에서만 본 거를 그렸다. 농부나 무희를 그렸다. 이처럼 체크, 신분이 낮은 존재를 그릴 땐 시각상에 가깝게 그리고 파라오나 귀족처럼 신분이 높은 존재를 그릴 땐 개념상에 가깝게 그리는 형식에서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고유인식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체크. 여기는 빨간색 체크죠. 보이는 대로 그린다라는 것은 찰나의 대상, 필멸의 운명 드러내는 것이고 아는 대로 그린다라는 건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가 되는 거고 영생을 약속받은 것이다. 야, 너 어차피 죽으면 사라질 건데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려줄게. 오, 우리의 파라오시여 영원히 저승 가서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개념으로 그린다. 개념상은 시각상보다 이러한 진리의 전달에 더 유리하다. 여기 체크. 개념상이 진리 전달에 더 유리하다. 흔히 미술을 공간예술이라고 하지만 이렇듯 미술은 단순히 공간을 시각의 의지에 파악하고 표현하는 예술이 아니라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방식에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일단 이 문장에 빨간색으로 별표. 글쓴이에게 있어서 어디가 있냐? 미술이란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방식에 의존해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다양한 조형 형식에 시각상도 있고 개념상도 있는 거지. 미술이란 그런 겁니다. 옆에 정리되어 있죠. 앞으로 넘어오셔서 1번부터 10번까지 역시 4분만 드릴게요. 시작! 틀린 것 찾기. 동양에서는 인물의 정면을 그린 초상화가 발달합니다. 그렇지. 동양, 정면. 오케이. 서양은 정면으로 그려진 초상화가 매우 적어. 그렇지. 대신에 뭐 그려? 프로필 그려. 프로필은 뭔데? 측면. 서양 프로필은 르네상스 무렵에 많이 그려졌습니다. 괜찮아. 동물에게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형적인 면이 있습니다. 말은 옆에서, 도마뱀은 위에서. 사람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이미지면 아니요. 요 말 지워야 되지. 동물은 한 가지만 있는데 사람은 두 가지만 있지. 그럼 또 옆에다가 써야 되겠지. 왜? 사람은 진화하면서 걸어. 그때부터 두 개의 면을 갖게 됐었지. 옆에 기억, 프로필 초상화, 서양에서 발달했다. 그렇죠? 측면 이미지 그린 거 맞고, 인물의 얼굴을 그렸고, 인품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건 동양의 정면화지. 동양의 정면에서 그린 그림이지. 4번 틀리죠?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냅니다. 괜찮지? 다음 옆 페이지 3번. 늪지대로 사냥 나간 내바문에서 A, 앞면 B, 옆면 또 옆에다가 그냥 쓰면 끝이지. 앞, 옆. 하지만 우리는 A, B 밑에 이미 다 쓰여져 있죠? 정답 1번. 가슴과 눈은 앞에서 본 거. 얼굴과 다리는 옆에서 본 거. 4번. 니은. 혼합 형식. 혼합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면에서 본 거, 측면에서 본 거,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같이 그립니다. 4번.
정면에서 본 모습과 측면에서 본 모습을 함께 그립니다. 다음 페이지. 5번 문제. 서양에서 프로필을 많이 그린 까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실루엣이 잘 드러나니까. 그렇지. 실루엣이 잘 드러나면 특징이 잘 드러나. 특징 잘 드러나. 정확한 재현이 쉬워서. 그렇죠? 인간이 두 개의 이미지면을 동시에 그렸으면 앞면, 옆면 다 그렸어야 되는데 프로필은 측면 그림이죠. 3번. 해부학적 구조상 측면이 특징이 잘 드러나니까 주하의 얼굴을 새길 때 새긴 전통이 있었으니까 언제 때부터? 고대 로마 시절부터. 그래서 답은 3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시각상, 나 개념상. 가 시각상, 나 개념상. 시각상은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겁니다. 그렇지. 실제 모습을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려져 있으면 팔 없는 것처럼도 보이잖아. 인체 일부가 작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개념상은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맞지? 나 개념상을 중시하면 원근법 큰일 날 소리. 원근법은 가지. 시각상. 답은 5번. 다음 페이지. 7번 보러 갈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미술의 1차적 기능은 아는 걸 전달하는 거다. 그렇죠. 우리 요 말 외워놓으시라고 그랬지. 미술의 1차적 기능은 아는 것을 전달하는 거다. 고대 이집트 벽화는 개념상의 바탕을 둡니다. 그렇지. 고대 이집트 개념상입니다. 현대의 추상화는 시각적 사실의 표현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는 부분 측면상이 발달했다? 그럴 리가. 고대 이집트 벽화는 인간의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앞면, 옆면, 정면, 측면 전부 다. 옆에 나와 있는 8번 문제. 디귿. 우리나라 민화의 책거리 그림을 보면 책장이나 탁자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원근법에 어긋난 게 많습니다. 왜? 1번 원근법적, 2번 원근법적 표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근법적 표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또 혼란스러울 수 있지. 다음 페이지 볼게요. 9번. 리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 리을. 시각상에 가깝게 그려. 왜? 시각상. 보이는 대로. 정답 2번. 눈에 보이는 대로. 10번. 미술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맨 마지막 줄에 빨간색 체크해 놓은 거 있죠? 미술이란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갖가지 사건에 대한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방식에 의존해서 표현한 겁니다. 미술은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어디 있어? 인간의 사유와 인식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 말 또 외워두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페이지 151쪽. 서양에서는 측면, 동양에서는 정면이 많다. 오케이. 사람은 동물과 달리 두 개의 경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정면과 측면. 오케이. 정면상은 측면상보다 인간의 실루엣. 실루엣은 측면이지. 그러니까 X. 체크할까요? 시각상은 시각적 경험. 본 그대로. 보이는 것 재현. 다음 오른쪽으로 와서 개념상. 알고 있는 사실. 실제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 아는 것을 전달. 밑으로 내려올까?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여 글쓴이가 미술에 대해 지닌 관점을 설명해보자.
흔히 미술을 공간예술이라고 하지만 미술은 단순히 공간을 시각적 경험에 의지해 파악하고 표현하는 예술이 아니라 미술은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연 방식에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마지막 단락 그대로 가져온 거죠. 글쓴이는 미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현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사유하는지 다양한 양식으로 드러내는 예술이다. 다음 페이지, 우리 2페이지만 하면은 조금 쉴 수 있어. 이 글에 제시된 다음 두 그림을 바탕으로 예술 작품에 반영된 인간의 세계관을 살펴봅시다. 기억은 높으신 분이죠? 높으신 분이지. 얼굴과 다리는 측면. 얼굴과 다리는 측면. 가슴과 눈은 정면. 하지만 악사는 정면, 무의는 측면. 왜냐고 위에다 써볼까요? 뭐라고 쓰면 돼요? 두 가지 모습을 바라본 이유는 밑에 나올 테지만 신분이 높으니까, 영원히 살 존재니까, 영생할 존재니까. 악사와 무희는 신분이 낮으니까 너 죽게 되어 있어. 불멸이 된다. 필멸의 존재니까. 필멸의 존재니까. 밑에 이집트 벽화를 보면 그렇지. 신분이 낮은 존재는 시각상, 파라오나 귀족처럼 신분이 높은 존재는 개념상에 가깝게 그렸습니다.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인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됐을까? 오른쪽으로 갈게요. 다음 질문에 답하여 예술 작품에 반영된 인간의 세계관과 태도를 생각해 봅시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원근에 따라 신체 일부를 작게 그리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실제의 크기를 줄여버리니까. 실제의 형태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술의 보편적인 기능이 시각적 재현이 아니라면 뭡니까? 미술의 보편적인 기능은 세계에 대한 암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겁니다. 요거는 앞 페이지에서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부분이죠? 자, 프랑스의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작품 세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조각상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는 가장 비싼 조각상이죠. 자코메티의 조각과 이집트 벽화의 부분 측면상을 비교해 그 차이점을 설명해 봅시다. 일단 회화냐 조화냐 그 정도의 차이지.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기존의 조각가들이 조각을 할 때 대상과 유지해온 거리가 대상을 올바로 포착하기에 너무 가깝다고 생각했다. 자코메티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존재는 사물처럼 구성 요소로 분해할 수 있는 기계적인 복합체가 아니므로 자코메티는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자코메티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부분적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체를 다 표현해야 돼. 그래서 전체를 조망해야 돼. 물리적으로 거리를 가져야 돼. 이러한 생각에 기반을 둔 자코메티는 인체 조각은 세부가 과감하게 생략이 되어 있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멀리서 보면은 전체가 보이는 거지 부분 작은 부분이 보이는 거는 아니잖아. 표면이 울퉁불퉁하여 인체의 신체의 각 부분의 경계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의 입장에서 세부라는 건 대상을 지각하는 위치에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는 알고 있는 대로가 아니라
바라본 모습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오, 자코메티는 시각상으로 표현했어요. 네. 밑에 자 이제 또 살펴보러 갑시다. 자코메티 지각하는 위치에서 보이는 대로 부분적 고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하지만 이집트 벽화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을 봉합해서 대상의 실제 모습을 최대한 살려내야 한다. 부분적으로 고찰한다. 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밑에 나와 있는 3번은 뭐 크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옆에 빈칸 채우러 갈게요.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까닭, 글쓴이에 따라 대상에 대한 분석 내용이나 의미 부여, 가치평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관 통찰력 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시각상은 시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 주체가 본 그대로, 개념상은 알고 있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 사물의 어떠한 형태, 보이는 형태, 실제 형태, 모양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고대 이집트, 신분이 낮으면 시각상, 보이는 대로, 신분이 높으면 개념상, 보이는 대로 그린다. 찰나의 대상, 필멸의 운명, 아는 대로 그린다.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 영생을 약속받았다. 세계의 질서에 대한 고대 이집트인들의 고유 인식을 알 수가 있다. 글쓴이는 미술이 공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방식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뒤에 보면은 더 읽기 있는데 얘네들은 한번 읽고 푸실 시간 좀 따로 드려볼 거고요. 조금 있다가 쉬고 소단한 평가 한번 쭉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 그러면은 좀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